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행경제 독립TV입니다. 자, 머스크 테슬라 끝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테슬라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크게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0% 지분의 비밀, 오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테슬라에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굉장히 불리시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요 소식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영상 말미에 이 테슬라 최소 $1000 갈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머스크의 옵션 행사 소식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합병 신호인지 이렇게 찬반이 또 나뉘고 있는데 머스크가 3억 396만 주 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장부 차익으로만 1159억 달러 이 평가가 되는데요. 테슬라의 지분율이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 19.9% 이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33년까지 매도 제한인데요.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장기 투자자와 함께 2033년 앞으로 6년 더 이제 끝장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병 찬성 측은 장기 담보 성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X 상장 시점과 겹친다는 점, 그리고 오스틴 공유 공장을 근거로 이 합병이 이제 그 스페이스X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반대측은 2026년 8월 15일이 마감일인데 요 마감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옵션을 행사해야 된다, 이제 요런 논리로 이 그 사실을 합병과 찬성으로 또 재미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집중 분석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델 Y 롱 휠 베이스 6인승이 북미 출시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가을, 그러니까 8월에서 9월 북미 출시 내부 목표로 그 단독 보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나더 테슬라 앱 이 단독 보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요. 머스크의 과거 발언을 보면은 2026년 말 또는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막 작전을 펼쳤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델 Y L이 그 롱레인지 휠베이스가 그 출시된다고 하면 다른 모델의 판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한국도 이제 모델 YL이 출시가 되었죠. 미국도 이 6인승 굉장히 인기를 끌 확률이 높죠. 그래서 휠베이스 플러스 지금 150mm, 전장은 179mm인데 이게 6인승으로 이제 가정용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아시아는 한국이 4월 이미 이제 모델 YL 출시가 됐고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북미 확대 전략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가족 단위 수요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만의 FSD가 연계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매출 우리가 7월에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게 합니다. 지금 여러 정황이. 그래서 모델 S와 X가 이제 단종이 되었는데 이 빈자리를 충분히 보완할 역할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가 모델 YL 출시 확정된 건 없다, 그런 정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메가팩 관련 신규 상표 출원 소식인데요. 미국 특허청에 메가팩 상표 등록 AI 컴퓨팅용 모듈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상표 등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게 내용이 이제 서버, 전략, 냉각, 시스템 일체형과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신규 상표 출원이 된 겁니다. 자, 용도는 모듈형 AI 센터, 그러니까 컨테이너 형태에 대한 신규 상표 출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와 내용 보강을 해드리면 구축 기간 단축이 장점이고요. 슈퍼차저 옵티머스 인프라 연계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테슬라의 공식 설명은 없는 상태인데요. 보통은 상표 출원은 제품 공개보다 앞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 외에 이제 테슬라 관련 주요 소식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FSD V14 버전이
글로벌 롤아웃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서 북미, 유럽의 추가 배포 중에 있죠. 자, 사이버캡 가격이 3만 달러 이하 확정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신뢰도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버캡 생산 시작이 기가 텍사스에서 됐다는 소식인데요. 첫 생산 라인이 롤아웃이 완료가 되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수백만 대 찍어내기 위한 그 기초 테스트가 끝났다는 얘기죠. 2027년 일론 머스크가 그 3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하나로 뭐 이것저것 붙여도 한 4천만 원대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개인이 구매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승용차 FSD 자율주행 택시로 사용하고 내가 많이 안 쓸 때는 바로 로보택시 네트워크로 돌려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 이상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한국의 은퇴자들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추가 월급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 불보듯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테슬라 에너지 사업 성장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메가팩 관련 상표 출원과 함께 에너지 스토리지 수요가 폭증이 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전략 공급 솔루션으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는데, 지금 메가팩 이 에너지 부분이 이제 자동차 매출을 뛰어넘는 날이 2, 3년 안에 충분히 도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EPS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머스크의 옵션 행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합병 관련한 신호인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8년 보상 옵션 3억 396만 주 행사를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X와 합병설도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핵심 내용을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번에 행사한 2018년 옵션이었죠. 이게 델라웨어 법원에서 뭐 2번이나 거절돼서 주주들이 2번이나 찬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번에 기일이 8월 15일까지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행사를 한 거고요. 자, 장부상 평가 차익은 1159억 달러, 그리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19.9%, 그러니까 20%로 껑쭉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이게 중요한 게 매도가 아니라 장내 매도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번 일은 이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머스크가 지분율은 20%로 늘리면서 2033년까지 이걸 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2033년까지 테슬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병 신호 여부보다는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무조건 2033년까지 테슬라에게 그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결국은 같이 성장을 해야지만 일론 머스크도 이득이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장기 투자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FSD 자율주행만으로도 5조 달러의 가치가 충분히 발생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1.5조인데 최소한 2,600달러는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좀 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보면 6월 16일, 그러니까 2018년 옵션 30만 3,960주를 90 그러니까 3억 396만 주를 23.34달러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폼사 서류가 이제 6월 17일 SEC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자, 주당 차익은 381달러가 되는 거죠. 지금 23달러 행사를 했으니까 당시 테슬라 종가가 404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장부 가격만 1159억 달러 평가 차익을 얻게 됐고요. 행사 대금이 약 70억 달러인데요. 테슬라가 1753만 주를 원천 징수해서 충당을 했죠. 세금 내는 걸로. 그래서 머스크는 실질적으로 자금 투입이 제로입니다. 그러면서 지분율은 20%로 끌어올렸죠. 정말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장내 매도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일부 매체의 매도 표현은 이 순결제,
넷 세틀먼트를 이제 오해한 거고 시장에 매물이 나온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결과는 머스크의 지분율이 19.9%, 20%대로 껑충 올라갔고요. 이건 앞으로 7년간 머스크의 부는 테슬라 주가와 한몸으로 움직인다. 자, 그래서 제가 2030, 100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데, 자, 2033, 00 이상 프로젝트로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목표를 경제독립 목표의 사이즈를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의 타임라인이 왜 지금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원래 2018년 3월에 주주 승인을 통해서 옵션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2024년 1월 그 유명한 델라웨어 법원의 무효 판결을 통해서 2024년 6월 주주들이 재승인을 했죠. 그 다음에 2025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번복이 돼서 2026년 4월에 이행 합의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026년 8월 행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 통지가 없으면 8월 15일 자동 행사일이었는데 어차피 여름 안에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게 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신호다 이렇게 보기에는 단정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합병 신호에서 찬성층은 그 스페이스X 상장 약 2달 전인 4월 21일 날 이행 합의서가 서명이 되었다. 그래서 2033년까지 잔금 지분은 장기 구조적 담보 성격이다. 표결 대비 의결권을 약 20%로 선제 확보했다. 그리고 테라팹이 20억 스페이스X 투자에 이제 투자 중이죠. 그래서 이미 깊이 결합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합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다. 단정은 이르다는 거는 이미 8월 15일 날 자동 행사 기한이 임박했고 델라웨어 판결과 이행 합의서가 타이밍을 설명을 해준다. 자, 그리고 원래 당초에 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을 25%까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좀 불편하다. 특히 로보택시, 자율주행과 이 그 옵티머스 뭐 수억 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합병 신호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배구조 확대를 통해서 테슬라를 10배거, 100배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장대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합병 확률에 대해서는 그 스타 애널리스트 데나이부스는 85%까지 2027년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측업체 칼시는 51% 반반 정도 보고 있고 폴리마켓은 4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높게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을 보는 반면에 예측업체들은 합병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반반 보고 있습니다. 자, 공식 발표 전까지는 모두 추정치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뭐 합병 여부에 관계없이 테슬라의 수량을 꾸준히 경제 독립의 그 원하는 목표치만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여러 가지 2019년, 20년 테슬라 10배거 시점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더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 2년을 우리가 놓치게 될 경우에는 자칫 2018년과 2020년에 그 10배거 상승을 깜빡하고 2년 사이에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병의 그 득과 실을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은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스페이스X와 합병이 된다면은 시총 규모가 4조 원대로 4조 달러대로 늘어나니까 이거는 바로 엔비디아와 1, 2위를 다투게 되는 그런 거대 기업이 되는 거고 이 자율주행과 스타링크 우주 그 산업이 한 몸으로 되는 겁니다. 테라팹 1테라와트급 연산으로 수직 계열화가 더 공고히 되는데 우려되는 측면에서는 합쳐진 회사는 초기 적자에서 출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스페이스X가 그 돈 먹는 하마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합병을 바로 하더라도 EPS상 이 순이익으로 돌아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평가 현재는 테슬라에 비해서 그
10배 이상 고평가된 스페이스X를 우리가 떠안으면 대규모의 그 주주가치 희석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비율과 지배구조가 관건인데 이런 이제 우려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합병이 능사가 아니다. 자, 이런 주장도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7월에서 8월 체크 포인트로 본다면은 테슬라 또는 그 스페이스X의 공식 입장이 있는지 이 8K 공시 자료를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7월 22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과연 여기서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을 관찰하면서 이 테슬라와 만약에 대등 합병이 된다면 합병의 교환 비율 언급이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로보택시 유럽 승인 여부, 그리고 비감독 FSD의 그 진척도,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예측 시장 확률 변화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고, 현재는 50%죠. 그리고 SEC 공시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머스크가 테슬라 한마디로 최소 10백억 2600에서 불리시는 3100달러까지, 그리고 2033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한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분율 20%라면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더 그 스페이스X 성공적인 상장과 함께 이제 테슬라를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읽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좋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 테슬라에 대한 그 같이 올라가는 것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제 독립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기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공지 드리면은요, 여러분 그 게시글에 보시면은 3일 경제독립 TV 구독자만을 위한 그 텔레그램, 무료 텔레그램 지금 제휴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게시글을 참고하셔서 무료 텔레그램 가입해 주시면은 여러분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 또 국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알짜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지금 전 세계 1등 조교수 에메랄드 그린 한 번 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점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멋진 카페,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경제 독립 꿈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